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 기각은 100%고요. 다만 몇 대 몇이냐, 또다시 4대4 구도가 굳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내일도 저희가 오후에 목격자 K님과 함께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헌재 앞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모케이님이 헌재 방금 전까지 헌재 앞에 있다가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좀 어떤지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예, 뭐 지금 헌재가요 우파 물결이 애국 시민 물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호소가 필요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좀 빈약한 인원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불법적으로 점거하거나 그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필리버스터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속 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게 차단이 안 되고 오가는 길에 차 타고 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밤을 새가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국민변호인단이 일단 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딱 하니까 경찰들이 어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고 그런 분위기에 최근에 변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정말로 좌익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들이 위기감으로 결집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에서 이상한 어떤 격한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도를 해요. 헌법재판소 주변을 우리가 먹자라는 시도로 계속 땅 따먹기 식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우리 애국자들이 자유우파의 이 국민들이 지키고 있는 헌재 주변 자리를 좌파 세력이 지금 넘보려고 막 시도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저는 이제 어제 거의 이제 밤새도록 방송을 하지 않고 그 주변을 계속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저는 일단은 방송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상황 파악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그 좌익 진영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려면 이제 방송을 하면 바로 위치가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보다는 일단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읽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집회들이 일단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있는 집회가 있고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있고 다른 어떤 좌파 유튜버들 연합이 행동가들이 이제 주최하는 집회들이 산별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가장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던 건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집회에서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박이라는 단어도 이야기하고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에게는 유리한 어떤 뭐 상황, 분위기 뭐 이런 걸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될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할 무도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아주 비상하게 거기에다가 또 이 세종대왕상 주변에는요 저는 무슨 몽골 기마 부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텐트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 텐트는 누가 친 거예요? 그건 저는 민주노총으로 추정을 합니다. 민주노총과 그쪽 관련된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거기에 그 지금 점거 농성을 한다는 건 새벽 시간에도 언제든지 많은 인원을 만들어서 동원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지금 깔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파들이 이번 이 어떤 대통령의 탄핵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비상한 각오로 계속 그 헌재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멸콩TV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 너무 답답하다. 아니 왜 대통령 관저 갔다 왔으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선을 긋냐라고 비판과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국민의힘의 개별 의원들이 맞습니다. 어제는 윤상현 의원과 강순규 의원이 헌재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했고요. 오늘은 박대출 의원 차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가주기만 해도 거기를 지키고 있는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경찰들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박대출 의원이랑 김은혜 의원이 같이 김은혜 의원도 같이 나왔군요. 연좌를 해가지고
지금 항의의 어떤 표현을 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상규 위원장 포함해서 네네. 원외 당협위원장 이용 전 의원 네네. 이런 분들이 진짜 매일같이 나와서 헌재 앞에서 릴레이 예.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지금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경찰이 좀 상대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네.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 아주 헌재 가까운 곳에 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좌측은 국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 그리고 우측은 당협위원장들 요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옆에 또 국민변호인단이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이라는 합법적인 있죠. 방식으로 네.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공간을 다 차지하니까 민주당에서도 뭘 하냐 기자회견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따라하는구나. 네, 네. 한 20명 와가지고 거기 쫙 깔아가지고 뭘 하길래 저는 뭐 검은 이제 정장 차림에 이제 사람들이 잔뜩 저기 있길래 아 여기 국힘의원들의 보좌관들이 와 있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낯이 있기도 해요. 국회에서도 본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하니까 우파 또 애국 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탄핵 각하 외치니까 자기들 기자회견 소리가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우파 시민들이 잘 대응해내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헌재를 사소하라.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셨고 거기서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보이겠다. 헌재 선고 전까지는 좀 국민 통합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뭐 서울구치소, 뭐 검찰, 법원 흩어졌던 우리 애국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는 헌재 앞으로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목회인님이 현장을 둘러보고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좌파들이 지금 헌재 앞을 침공하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준비하고 노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효과적이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자기들 목소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똘똘 뭉쳐서 맞아요. 애국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오늘 보니까요. 5시 반 되니까 문행베이는 딱 칼이에요. 5시 반이면 무조건 그 관용차가 나갑니다. 칼퇴근이에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막 탄핵 각하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영배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영향 끼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본 게 있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 네. 부속 건물에 그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근 시간에 막 그렇게 애국 시민들이 외치니까 직원들이 창가에서 한 명씩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놀라는. 예, 뭐 놀라기도 하고 뭐 어떤 뭐 감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이고 여의도에서 모이고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약간 왜곡된 정보를 맞아요. 접하게 돼 있어요. 네. 뭔가 광화문과 여의도의 인파를 축소시키거나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비율을 좀 팽팽한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호도하고 짜고 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그 길에서는 시민들의 성난 함성을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마주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문영배 이미선도 중요하지만 그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아리까리한 김형두 이 4명이 야 우리가 대통령 탄핵 인용하면 큰일 나겠다. 그 퇴근길에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맞은편에 뭐가 있냐? 의로운 재판관, 뭐 4명 써놓은 김복형, 거예요. 예, 네. 뭐 지금 조한창 이렇게 4명을 다 써놨습니다. 김영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앞을 사수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뭐 방송 중간중간에 들리겠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들렸고요. 네.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다 밤샐 수 없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도 다 밤새거나 24시간 있기 힘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시간을 십시일반 쓰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짬이 날 때 네.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30분 1시간이라도 거기 가서 같이 자리를 채워주는 게 그렇죠. 좌파들이 노리는 헌재 앞을 내주지 않는데 천군만마가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24시간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게 누구든 어제 뭐 강성규 윤상현이든 오늘 박대출 김은혜든 내일 누구든 간에 잘한다 힘내라. 원외 위원장들도 격려해주고 또 24시간 지키는 분들한테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게 헌재 앞을 사수하는 제일 좋은 전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아, 나 30분밖에 짬이 안 되는데 내가 가도 될까? 가십시오. 30분이든 1시간이든 저도 광화문 근처에서 방송할 때 중간중간에 엊그제 밤에도 들리고 했거든요. 밤에 30분 1시간이라도 가서 의원들 응원해주고 우리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이거 만약
헌재 앞을 좌파들이 장악하잖아요. 네. 그러면 좌파들 시위만 헌재 재판관들이 출퇴근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예. 이 헌재를 사수하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임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특이할 만한 거나 우리 멸콩 시청자분들께 전할 만한 이야기 혹시 좀 더 있을까요? 아까도 낮에 한 뭐 4시 반 경에 네. 좌익 유튜버들이 이렇게 네. 몇 명이 와가지고 헌재 앞으로 출몰한 거예요? 예,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는 시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뭐예요? 그 곤충들이 더듬이가 있잖아요. 그걸로 네. 이렇게 딱 전파를 딱 마치 이제 포착해가지고 모여드는 것처럼 애국 시민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모이는데 저는 우리 우파들이요 정말 그 뭐랄까 결집된 힘이 이렇게 강한 걸 처음 봐요. 이번에는 우리가 잘 막아낼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조를 잘 유지하자. 저게 어떤 그런 무도한 어떤 그런 시도들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조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자발적인 예. 이 시민들 국민들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력이 있어요. 네.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네. 그 안에 방향성이 있고 하나의 어떤 외침이 있고 즉 거기 가시면 구호가 아주 심플합니다. 4글자로 끝나요. 탄핵각하. 탄핵각하만 시작부터 끝까지. 아까 이제 박광배님이랑 통화를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네. 여보세요 대신 탄핵각하 이러더라고요. 아니 박강배도 이제 멸콩TV 한번 나와야죠. 자꾸 얘기하시네. 나온다고 하더니 뭔가 요새 막 부산도 가고 한동훈 북콘서트 따라다니면서 규탄 집회 참여하고 이러는데 광배야 보고 있니? 이제 때가 됐다. 얼른 나와라. 네. 나와라.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이 지난 주말에 총동원령 내렸는데 겨우 5,500명 모인 것 때문에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민주당 이 빨대들 통해서 알아낸 바 이를 갈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국회의원들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네네. 정말 조인트 가드 쪼아가지고 네네. 당협 하나당 500명 이상씩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숫자 채운다. 그래서 얘네가 어떤 여론을 지금 만들려고 작전을 펼치냐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오히려 탄핵 찬성 좌파 집회 인원들 늘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 취소가 역풍이다. 라는 여론을 만들려고 언론과도 짜고 치고 숫자 대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는 5,500명으로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여러분 네이버에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박석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박석운이라는 사람이 과거 그 광화문의 그 광우병, 세월호, 뭐 이태원 참사 모든 좌파 집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예요. 그분이 바로 종북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아, 뭐 정말 어떤 말로 형언하기 힘든 그냥 직업이 탄핵 집회인 사람이에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면은 온갖 역사적 사건에 그 옆에 탐 행크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모든 사건에 얼굴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주도합니다. 예, 뭐 최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막 그 선동할 때 이재명 만나러 와가지고 사진 찍은 사람이 바로 박석운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민노총 위원장과 거의 동급 그 이상의 영향력을 좌파 시민사회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석운이에요. 맞아요. 이재명이 여러분 월요일에 박석운 찾아갔어요. 맞습니다. 만났다는 거 사진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총동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확실히 그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오셔가지고 저는 민주당 쪽 집회도 한번 쓱 보고 오시길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일이라서 뭐 최대 인원 동원 뭐 이 디데이는 아니지만 어떤 태세로 지금 전열을 모으고 있는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면은 우리가 경각심이 생기고 전투력이 다시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지금 그들이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고 그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 안 하고 그들을 잘 차단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예. 탄핵 반대 집회 경찰 추산 인원이랑 네네. 민주당이 박석운 손잡고 민노총과 국회의원들 다 동원시키는 이 민주당 주도 탄핵 찬성 집회 경찰 추산 인원 네네. 이번 주말은 언론이 대대적으로 비교할 거예요. 네, 맞아요. 요거 우리가 이제 대통령님 구속 취소됐다 마음 좀 놓아야지 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론전으로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3월 1일까지만 집회 나오겠다고 했다가 왜 가족들한테 용서 구하고 신변보호 신청 더 하고 더 나옵니까? 지금이 막판 스퍼트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달려왔어요. 100m 달리기로 치면 우리가 80m 잘 달려와서 역전했어요. 근데 나머지 20m 앞두고 발 꼬여서 넘어지면 80m 잘 달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죠? 박석운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건마다 저기 빨간 목도리 메고 마이크 잡고 있고 저 사람이 좌파의 거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까지 지금 이재명이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토요일에 정말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서울 올라오기 힘든 분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에 집회 나가서 탄핵 반대 집회 이번에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 진짜로. 우리가 싸우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투쟁을 해도 성과가 없다 싶으면은 흐지부지 됩니다. 우리 성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성과 그거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네.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중간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면 탄핵 심판도 우리 원하는 결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심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많은 정치권의 인사들이 헌재 소식을 이재명이 과연 모를까? 헌재에 이재명 빨대가 없을까? 보수는요, 워낙 뭐 원칙 중시하고 뭐 에헴하는 선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저기 중도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헌재 재판관들도 아마 정치인들 연락을 안 받을 겁니다. 아예 권성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야당과 다르게 헌재를 압박할 생각이 없다. 이 워딩은 최악이에요. 그냥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꼰대 같은 사람들, 선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부는 좀 달라야 된다. 지도부는 다른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지도부는 다른 태도로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언제 먹히냐면 다른 트랙을 방해 안 해야 먹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권성동은 자기가 그런 어떤 지도부는 달라야 되고 행동가들은 행동해야 된다 이 생각이었으면 입을 닥치고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굳이 뭐 네. 백브리핑하거나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재명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간접적인 루트든 직접적인 루트든 자기들 내부의 분위기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전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진짜 찐 위기감을 말하는 게 내부 소식을 들어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헌재의 평의, 그러니까 재판관 8명이 모이는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맞습니다. 뭐 경제 행보하고 다니고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뭐 완전 대망신 당했지만 누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이게 여러분 시간이냐 날짜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시간이든 날짜든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의 위협이 있다. 이러면 형사재판 1심에서는 대통령 내란 혐의 무죄 나온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 판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잖아요. 공수처가. 그거 지금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가 나름 꼼수를 쓴 게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인지해서 내란죄를 인지해서 그래서 연관사건 수사했다 이 논리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박살낸 게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이유 있다. 이거는 지금 아주 복잡하게 말했지만 그냥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증거 비스무리한 것만 있었어도 변호인 측의 뭐 의견이 지금 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각을 때릴 수 있는데 아예 없는 겁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라는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란죄 증거가 없다는 건 지금 내란죄 지금 기소된 것 자체가 다 공소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좌파들은 구속 취소에 엄청 당황하면서도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 없는 것처럼 엄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영향이 있어요. 예. 왜냐? 탄핵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나오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도 보수 성향에 정신이 멀쩡하게 박힌 헌재 재판관들은 이 구속 취소 판결문을 보고 헌재 평의에서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탄핵을 인용하냐. 그러니까요. 이거 파면했다가 무죄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는 이제 법조계에서 얼굴 들고 못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뭐 헌법 재판관들이 뭐 대법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급심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1심 판사의 판결문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역사에 남을 기록으로서 반박을 할 수 없다면 시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바로 의로운 재판관들의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원로 헌법학자들 특히나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되게 존경하는 경희대 허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헌법학 교과서 쓴 분이에요. 네네. 헌재 재판관들 사시하고 할 때 헌법 공부할 때 다 허영 교수님이 쓴 책 보고 공부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허영 교수님이
사기 탄핵이다. 탄핵이 각하돼야 될 10가지 이유 의견서 써서 헌재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법조계는 워낙 판사들은 그 인맥이 좁아요. 이 사람들 헌재 끝나면 대부분 다 대학교 가서 교수해야 돼요. 그렇죠. 허영 교수님 같은 분도 얼굴 볼 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좌익들이 논리로 그걸 논파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혹은 사람들 헷갈리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기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헌재 내부의 분위기가 마은혁 지금 뭐 임명해야 된다라는 우원식의 오늘 완전 무슨 마지막 최후의 발악 같은 기자회견. 이재명 얼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총동원령 내리고 박서군 만나서 집회 사람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민주당의 듣보잡 의원들 삭발하고 그렇죠. 갑자기 단식하는 사람 늘어나고 갑자기 무슨 가도 행진을 한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그렇죠. 아니 너네가 그렇게 산책하는 거랑 대통령 탄핵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조급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쟤네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에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방심하고 물러서지 않고 더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1주에서 2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우리 상식 안에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면 항상 당합니다. 맞아요. 설마 할까 하면 다 해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만반의 태세를 그리고 그 잠시도 빈틈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예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런 와중에 아까 이제 민주당도 단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웃긴 사람 하나 있어요. 김상욱이 기각을 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단식이라는 건 단식의 효과가 있을 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로서 단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각을 할 경우에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암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정치인의 예고 단식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단식을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뭐뭐가 되면 나는 단식을 하겠다. 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저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표현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극좌인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사람의 목숨 운운하는 거는 극좌예요. 극좌. 우파는 어떻게 하냐? 조용히 단식을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단식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기 몸을 상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이야기가 퍼져 나갑니다. 저렇게 단식을 가지고 입으로만 언플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 답답한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현장에서 본 게 더 떠오르는 거예요. 전지영 의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예. 15일 동안 단식을 하고 야, 진짜 힘든데 그거. 네. 뭐 물론 이재명은 40일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단식이 아니면 네, 제대로 된 FM 단식을 하면 3일도 힘들대요. 15일은 굉장히 극한으로 몰고 간 거예요.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거. 젊은 분이고 여성입니다. 사실 젊은 여성이 하기 힘든 결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이제 제가 김행 전 의원도 이제 그 현장에 있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서 건강 상태 살피면서 119를 불렀어요. 119에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실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파의 단식은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진짜 FM으로 해서 이렇게 119가 이렇게 이제 지금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듯이 그런 결기를 보니까 김상욱의 저 말은요.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분노합니다. 아니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상욱 발언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는 그냥 김상욱에 대해서 이제 포기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정말 선을 넘었으니까 징계하고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정치한다는 점에서 김상욱과 권영세와 권성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선을 넘었잖아요. 아니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동이에요. 이게 진짜 폭력 선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많은 이제 뭐 연예인들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뭐 베르테르 현상, 동조, 그러니까 이제 뭐 보고 따라하고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지어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뉴스에 댓글도 아예 이제 안 띄우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떻게 정치인이 장난처럼 단식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진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진짜로. 우린 다 볼 겁니다만 물론 하지 않길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로 다른 사람의 정말 숭고한 투쟁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저는 정치인으로서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데 김상욱의 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차원의 문제,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다른 분들을 희화화시키고 조롱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부적절하다, 나는 포기했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책임 회피이고요. 명확하게 저 발언을 토대로 의총에서 이건 윤리위 갈 것도 없어요. 국회의원 제명은 의총 결정 사안이거든요. 의총에서 결정하면 70% 이상 김상욱 제명하자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당에서 파내야죠. 그냥 파내야죠. 아, 뭐 그 당에서 제명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저런 인간을 계속 국민의힘 테두리 안에 놔두고 방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언론들이 김상욱 굴러서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 있다, 보수 분열의 어떤 근거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김상욱이 그냥 말하겠어요? 저는 저게 한동훈의 심정이라고 봐요. 한동훈의 속마음을 김상욱이 말하는 거라고 봐요.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나경원이 주도해가지고 탄원서를 국힘의원들 82명을 모아서 냈어요. 맞아요. 그럼 네. 이상한 건 26명은 어디 간 거야? 하잖아요. 26명 명단을 쭉 읽으면 공통점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뭐 지도부에 어설프게 발 걸치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전부 다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82명과 함께 대통령 탄핵 각하라는 결의문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름을 올린 82명 중에도 한동훈 따라다니고 한동훈 북콘서트에 얼굴 내비치는 인간들도 있어요. 있긴 해요. 그치만 여기에마저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26명의 이름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냥 쭉 불러드릴게요.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혜지,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아, 박정훈, 박형수, 배현진, 서범수, 서지영,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양수, 정성국, 조경태, 진종호, 최은석, 한지아, 이렇게 26명이 대통령 탄핵 각하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일관성은 인정할 만합니다. 다 한동훈 따라다니던 무리예요. 거의 겹칩니다. 거의가. 예. 네. 참. 아휴. 정치를 어디에서 배워서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참 여러분, 한심합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우리끼리 그냥 화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또는 비례대표였던 사람 다시는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당원 게시판에 글 남기고 문자 남기고, 네,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고 해야 돼요. 우리도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원 게시판이 아직도 조직적인 한딸들에 의해 많이 장악이 되어 있대요.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한 개씩은 그냥 나의 일과다 생각하고 글 남겨주세요. 요즘 한동훈 기사를 보면요. 한동훈 기사의 댓글량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이라고 규정될 만한 사람들의 댓글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원래 뉴스 알고리즘이 뉴스 그 언론사가 자기들이 선정해가지고 자기 뉴스 피드에 올리는 그런 뉴스들 위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지지자들은 그렇게 메인 게시되지 않은 기사들을 찾아다녀요. 한동훈을 검색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칭찬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곤란한 게 그런 기사가 나중에 뭔가 이제 메인에 나중에 올라가거나 추천 기사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이 다 장악돼 있는 거죠. 네, 장악된 그 여론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영 기분이 나쁘지만 적어도 그렇게 올라오는 기사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반영하셔야 된다. 인지전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우리의 의견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의 여론 이제는 더 압도적입니다. 한동훈 지지자들 여론은 아주 극소수예요. 예, 그런 것들이 뉴스 댓글 여론에도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